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이용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서울 지역을 포함해서 물난리로 난리가 났는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지만 매년 저희가 그 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면 복귀 방송을 하죠. 복귀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특이사항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자, 2021년 소득세 결산 복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복귀를 다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제 여기 보시면은 뭐 더 이상 비싼 점검 수수료 지급하지 마시고 조사의 핵심만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올해 저희가 처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2021년도 소득세 결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 부탁을 하셨던 내용들이 실무적으로도 컨설팅을 받거나 주변에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뭐 컨설팅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세무사님이 바뀌거나 뭐 직원이 그만둘 때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면은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점검하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 물론 지엽적인 부분들 많이 있는데 뭐 관련된 계좌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반드시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만 모아서 실습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모의 사업장 점검 실무 세미나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2021년 소득세 결산이 된 복귀 간단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점검의 실무 세미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결국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신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 정기적으로 원장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모의 점검을 한번 받고 싶다. 뭐 담당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뭐 굉장히 비싸게 얘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외부 업체에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것도 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2021년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2021년 거를 지금 벌써 저희가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요런 소득세 경비 누락 점검 실무와 병가별 세무조사라는 얘기인데, 사실상은 이제 소득세 경비 누락의 점검 실무에 대해서 한 15가지 팁과 또 세무조사에 관련돼서 한 15가지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 세미나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일정을 보시면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내용은 경비 누락 점검이 대부분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도 이미 매출 신고가 끝난 상태에서 매출을 건드리는 것은 부담스럽죠. 하지만은 경비는 꼼꼼하게 챙기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점검을 했었고요.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쪽에 점검을 요청하셨던 병원이 총 14개 병원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경비 누락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이 신고에 반영된 금액이 총 약 5억 2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사업장당 평균이 약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총 4개 병원이 사실상 총 14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4천에서 5천 정도 경비를 찾았고요. 그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세무사님이 문제 없다,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신고를 합시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보면 저희가 뭐 3천에서 4천 정도의 경비 누락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번부터 한 15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경비가 지출이 되고 그 적격증빙이 발행이 되고 그것을 세무사무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누구든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시적절하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인타임에 정리를 해 두셔야 세무사무실에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뒤에 주고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부금을 정리를 다 하고 세무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세무사무실에서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더욱이 신고 때는 세무사무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자, 샘플로 제가 지금 저희가 5월달 또 진행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보니까 5월달에까지는 4월 말 기준으로 약 4,700 정도 정리를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소득세 세미나 시작이 될 때 정리점검하는 과정의 세미나를 한 두세 달 갔는데, 이때 이제 상당 부분을 좀 많이 절세가 되시죠. 자,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서 특이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비 누락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일단 경비 누락된 유형 한번 볼게요. 업무 관련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 페이닥터를 근무하시다가 이제 개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원하시기 전에 사용하셨던 소득공제용 개인 현금 영수증으로 계속 지출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용이니까. 그래서 해당 건을 접수받은 병원은 저희가 국세청에 신청해서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통해서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 수정을 받아서 신고드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정리를 역시 잘 안 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청첩장이라든가 또 뭐 부의금 이런 내용들도 이제 월별로 대상자 정리를 해서 신고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었고, 자, 수기 계산서는 세무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수기 세금 계산서, 뭐 수기 그냥 계산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았던 사례들, 이런 내용들 이제 유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자, 보통 원장님도 학회 많이 가시거든요. 학회 참석했을 때 계좌로 돈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증빙을 이제 장빙이라고 하면 납입 영수증이죠. 학회나 이런 쪽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죠.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 누락된 케이스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일날, 보통 원장님들이 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으시니까 신용카드를 사용된 내용들이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세법이라는 건 이제 실질에 관련된 거죠. 사실상 휴일에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 휴일날 개최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지방에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할 때 경상도에서 오셨었고, 뭐 참고로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 양쪽에서 막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일요일날 오실 때 뭐 차량 유류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오면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메모가 정리가 되면 다 들어갑니다. 경비로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상 개인 사업자는 24시간 365일 모든 생각이 업무에 관련된 사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정리가 안 돼서 세무사무실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제 빠뜨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들어갔던 케이스고요. 자,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를 했는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정확히 말하면 증빙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한 그런 사례죠. 그런 사례는 세법에서는 이제 2%,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이제 2만 원이죠. 2만 원에 그 가산세를 납부를 하면 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좀 경비 인정을 받았고, 자, 개원을 하신 분들이 개원 준비할 당시,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 3개월 전에 페이닥터를 그만두셨고 지금 열심히 개업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데 다음 달에 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전에 페이닥터를 그만두셨을 때 이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는 들어가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원 일자부터 사용하신 신용카드만 경비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역시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찌 되었든 내부적으로 세무사님한테 자료를 다 드렸다고 하더라도 파이널로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 점검이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기부금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달한 것 같은데 빠졌다라든가, 또 하나는 업무 무관으로 지출이 많이 돼 있는데 사업용 계좌에서 업무 무관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올해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충전 금액들 있죠.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하면 지방 화폐라든가 이런 쪽에 충전을 한 다음에 충전한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적격한 증빙이 발행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충전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을 받겠던 그런 사례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실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무실 신고 자료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비 누락 유형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정기적으로 장부 점검과
세무사무실 신고서 점검만 하면 신고 전에 경비 누락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장님께서 경비를 찾게 되어서 신고 들어가서 만족을 합니다. 아, 예, 도와주셔서 세금도 줄었고 세무사님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 뒤에 말씀드릴 사업장 모의 점검 실무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경비 누락이 주요한 경비 누락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매출 누락으로 의심이 되는 내용들도 뭐 많이 있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경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커멘트 정도만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사업용 계좌 입금액하고 신고 예상 금액, 정확히 말하면 신고 금액이죠. 신고 금액 불일치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고는 9억을 했어요. 아니면 11억을 했어요. 이상하죠? 차이가 났을 때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업용 계좌에서 10억이 들어왔는데 신고를 9억만 했어요. 그러면 1억에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용 계좌에는 10억이 들어와서 10억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15억을 했다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5억이 차이가 나죠. 그럼 또 5억은 차명 계좌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 자, 두 번째, 사업용 계좌에서 입금한 금액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누락이 되는 의심한 거래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어떤 이제 모 성형외과 사례를 들었죠. 그 제3자, 자, 예를 들어서 사업용 계좌에서 입금하신 분과 현금 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신 분의 금액 그 이름이 달랐죠. 그랬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세불복 올라갔다가 진 사례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신고금액과 수납 프로그램이 불일치하다. 신고금액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신고 들어간 금액을 말하는데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납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청구 프로그램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누락되거나 과다의 매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또 하나 수납 프로그램과 이번에는 수납 프로그램과 국세청의 홈택스의 자료가 역시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역시 그건 누락이던가 과다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무조건 국세청 신고 자료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중복을 발행을 했다라고 만약에 그 예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홈택스 자료는 원천부터 잘못됐겠죠. 중복된 자료니까. 그럼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병원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시는 병연 MSO에 대한 특수관계 법인이겠죠. 대부분 그 법인 간의 지급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특수관계자의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을 받아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요 정도 역시 주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역시 정기적으로 장부 점검을 하고 세무사무실과 신고서 점검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면 신고 전에 충분히 매출액 점검, 특히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렸지만 현금 영수증 중복으로 발행을 해서 막 다량의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또 그 불안한 상태로, 그렇다고 해서 그 매출을 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을 중복된 내용을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굉장히 곤란해하셨고 당황하셨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저희가 2021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요한 내용으로 있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번에 이제 9월, 8월이죠. 8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이제 모의 사업장 점검 실무 유료 세미나입니다. 자, 일단 목적은요, 정기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떤 내용들을 봐야 하는지, 자, 정기조사가 있고 뭐 비정기조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세미나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내용이고, 실제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닥터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래 개발을 하고 유지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고객에게 세무사님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닥터북에서 그런 내용들을 세무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출해서, 물론 닥터북은 그 장부 그대로 저희가 정리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 장부를 정리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보면 계속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반드시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국세청도 들어가 보고 또 관련 단체도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고
자, 그걸 가지고 어떤 의심들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세금 신고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실장님이 여직원이 뭐 출산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사업장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점검 매뉴얼을 셋업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2시간이고요. 2부는 1부의 이론까지를 과정을 베이스로 2부에 실제로 노트북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봅니다. 1부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그 직원이라든가 여력이 없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1부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2부만 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2부는 1부와 2부 통합 과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좀 그 안내 드리고요. 시간 말씀드린 대로 1부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이론적인 거로 2021년 소득세 팔로우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무실로 조사 유형별 뭐 사례들 보고 뭐 절세 사례 이거 다 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부 이제 마치고 브레이크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 시간에는 뭐 노트북 셋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실무 세미나이기 때문에 자료들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 뭐 세팅하고 뭐 그런 내용들 잠깐 브레이크 합니다. 30분. 그다음에 2시 1시 3시니까 3시 반부터 2부에서 6시까지 2시간 반 동안 1부에서 나누었던 내용들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실 경우에 저희가 2가지 정도를 제공하는데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들어가서 보세요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모의 점검을 좀 효율적으로 또 가독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 엑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자동화 엑셀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세무 리스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면세와 과세와 이런 사업장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 자동화 엑셀과 또 하나는 이 내용을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뭐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뭐 첫술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블랭크만 이 필드만 찾아가면 내가 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리스크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겠다 정도의 목적입니다. 자, 신청은 뭐 경영지원팀 6214번에 4108로 해주시면 되고, 자,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이 사업장별 아니면 어떤 그 진료 과목별로 준비 자료를 개별 안내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면세업장이다 하면 2022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이유는 그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신고한 것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뭐 그런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일자는 지금 현재 그 팩스가 된 것들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4일, 그다음에 18일, 25일 모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지금 서울 이제 서초 강남권에서 할 예정이고요. 요청이 있으셔서 부산, 광주, 대전, 제주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하지만 이제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실전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시간이 보통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 과정이나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당히 오래 경험이 있거든요.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또 협업도 많이 해보는 그런 경험을 축적했을 때 반드시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은 이제 전공 필수 수업을 듣는다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료는 신고 자료하고 노트북은 필수죠. 자, 노트북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 데스크탑을 갖고 오실 수는 없으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고, 신고 자료는 뭐 가장 필수는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 그다음에 감가상각명서 요 세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고 나머지 자료는 신청 시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을 드릴 거고, 노트북하고 인증서 있으셔야 돼요. 이유는 홈택스 들어가 보셔야 되거든요. 개인 홈택스도.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사업자 아이디나 인증서로 홈택스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계좌도 좀 보셔야 되니까 개인적인 그 홈택스나 인증서나 병원 홈택스. 자, 그 노트북하고 인증서는 개인과 병원이 모두 노트북에 이제 이렇게 인스톨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은요. 실제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저희가 하려고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원장님들이 요런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일단 1차 아니고요. 서울 지역 9월 4일, 18일, 25일 일요일이고요. 자, 일부 이렇게 그 2시간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세무조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는데, 내용들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비정기조사는 오전 10시에 이렇게 뭐 들이닥치는 조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명 안내문이 무엇인지, 세무조사 통지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도 소득세 신고 팔로우업 하죠. 이제 이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절세 사례, 사실상 그 내용들을 실습을 하려고 모인 거지만, 누락금비 절세 사례 평균 3,700만 원 정도 절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 신고서 점검하는 케이스, 세무 리스크 분석, 이런 내용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세무조사하죠. 안내문, 분석 결과, MSO, 요즘 MSO 계속 얘기 많이 나와요. 금융거래, 이제 계좌가 있죠. 조사하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모의 점검, 체크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일부는 2021년도 신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형별로 세무 리스크의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닥터북을 활용해서 절세를 했던 사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리스크 점검 사례를 공유합니다. 자, 요게 1부고요. 요게 이론이고, 이제 30분 브레이크 갖습니다. 노트북 설치하시고 자료 준비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2부에는 자, 1부에 있었던 요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장의 모의 점검을 실습해 봅니다. 국세청도 들어가 보시고 계좌도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하시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엑셀 파일의 내용들 정리하시고, 자, 신고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가상각 명세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장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서의 내용들을 좀 3종이죠. 3가지 사업장 현황 신고 외에 이제 2종이 더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들어가서 내용을 보신 다음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엑셀에 이제 넣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엑셀이 반응을 하겠죠. 예를 들어 리스크가 있다, 없다, 소명할 금액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내용을 토대로 2시간 반 동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눠드린 폼에다가 옆에다가 담당자, 병원의 담당자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장님 스스로 하신다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 내용이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30분 정도에는 각자 오셨던 분들이 이제 나름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점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피드백을 간단히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의 점검 서비스를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공 필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원장님이 이제 실습을 하시다 보면 수납 프로그램과의 연관관계도 무엇이고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심화화된, 조금 디테일하게 모의 조사를 원장님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실비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기원 같은 경우는 그 공동대표 원장님의 개인 공인인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공동기원 사업장에 대한 모의 사업장 점검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2부를 보시면 1부에 있었던 관리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 방법을 실습하고, 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화 엑셀을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이 됐을 때를 위해서 인계유 인수용 표준 매뉴얼도 같이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블랭크나 내용들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오시다 보면 노트북이 고장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사유가 많아요. 자료 준비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원격이나 방문을 통해서 모의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꽤 들어갔네요. 말씀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올해도 닥터북 소득세 세미나 반응이 좋았고 원장님들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무 세미나 기다리시는 원장님들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닥터 코치들이 병원에 제공하는 내용들을 다 집결해서 취합해서
정말 엑기스만 원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만 정리해서 실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은 경영지원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